네, 원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릴게요. 코로나 사태로 참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경제적으로 봉쇄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가동률이 거의 10% 이하로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죠. 지금도 우리 크게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자, 그래서 온타리오 주민들의 이 주머니 사정, 경제 상황이 아주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온타리오주에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서, 그러니까 렌트비라든지 공과금 같은 일절의 그 지불을 할 능력이 없어져서 결국 파산이라고 하는 막바지길 또는 회생신청이라고 하는 차악, 이런 길을 택한 주민이 총 2,535명으로 지난 1월보다 약 5.9%근 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자는 기간 중에 616명으로 그 전달과 비교해서 12.2% 늘었고, 회생 신청자는 1,919명으로 전달 대비 4.1% 증가했다고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체의 경우에는 총 45곳이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해서 1월에 48곳보다 한두 군데 줄어들긴 했습니다. 는 업체의 경우고요. 개인의 경우 회생 신청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런 반면에 업체들의 경우에는 아예 이제는 끝이다, 파산 신청 건수가 32건으로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채무변제 전문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인 파산, 채무 청산, 폐업 이런 것,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장에 관한 그 문의가 참 많았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신청자는 사실상 적었다 이렇게 전제해 주면서요. 정부 지원금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이 지원금마저도 끊기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이나 탕감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적 비용 1,000불에서 1,500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회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프리페이드 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의 금융활동이 마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지난해 온타리오에서는 총 33,902명이 채무 변제, 즉 부채 탕감 이런 것들을 신청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때문에 간신근근덕진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개인의 경우에도 거의 2,000명이 넘게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코로나의 혹독한 행패가 정말 너무도 오래가고 그 정도가 너무도 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극단의 선택을 해버린, 경제적으로 극단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또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분들은 버티시는 김에 조금은 좀 더 버텨봐야겠습니다. 파산이, 캐나다의 경제구조상 파산이 그게 마지막이라고는 할 수 않습니다. 어떻게든 구제될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믿고 뱅크럽을 낼 수는 없죠. 견딘다고 하는 것, 그게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벽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아둥바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버텨봐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보죠. 코로나 사태가 영원 무궁이 갈 것도 아니고요. 잘만 하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편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견뎌야겠죠.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한국이 이제 정치권이 이합 집산을 또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국정 기조는 변화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만 내보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남은 국정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셈이죠. 북한 문제에 관해서만이라도 좀 뚜렷한 입장을 내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의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사가 압도적으로 강하면은요, 힘이 강하면 상대에 비해서 욕을 먹거나 미움은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 무시를 당하거나 우습게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무대에서는 더더욱 그럴 텐데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간다는 대한민국이 언젠가부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북한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등어절이다, 태생적인 바보다, 겁먹은 개다, 미국산 앵무새다. 이게 말입니까? 이런 모욕적인 표현. 과거에는 북한의 거친 입에서 거친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사실상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요즘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투의 경멸뿐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그랬죠. 문 대통령에게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봐라. 처신머리 좀 제대로 골라서 해라. 이렇게 아랫사람 훈계하듯 꾸짖었죠. 꾸짖었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꾸짖 좀 받았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 김여정 같은 북한의 이 사람들 요즘 아주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도 없습니다. 내팽개쳤습니다. 조금이라도 한국을 두려워하고 그 후에 올 파도, 후과를 걱정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막말할 수는 없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업자득입니다. 핵이라는 최후에 대한 그 보루에 대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설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대북 협정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고위직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력을 총집중해서 쏟아부었던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북한이 한국을 얕보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북한 문제, 북핵 문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미래가 달린 가장 중요한 최우선 안보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다뤄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국내 정치 또는 선거판의 하위 변수로 소모되는 장식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진보든 보수 정권이든 뭐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정치 논리가 앞서다 보니까 한쪽이 정책을 펴나가면 반대쪽은 길을 쓰고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대화든 압박이든 그래서 힘을 받지 못하죠. 현장 관료들은 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로 찍혀나가서 경험이 축적이 되질 않습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쟁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될 일이지만 안보 문제를 놓고는 이렇게 접전분열하는 나라가 아마 없을 겁니다. 북한 김씨 일가는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절대로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미 체득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에 들어서서는 아예 한국 정치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확신까지 생기는 그런 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방어무기인 사드 미사일 배치 하나만 놓고도 온 국가가 난리가 났었고요. 국제사회와 함께 수십 년간 쌓아올렸던 대북 제재 시스템, 이게 남북한 정치쇼에 목을 메고 쫓아다니다가 그대로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김정은은 대화 재개랄지, 올림픽 참석이랄지, 서울 답방이랄지 한국을 쇼크에 빠뜨릴 만한 큰 카드들을 여러 장 쥐고 있습니다. 적절히 운만 띄워주면 남한의 레임덕 정권은 이걸 덥석 받아먹을 것이고, 이 대한민국은 또 두 쪽 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국력이 50배가 나든 100배가 나든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보엔 좌우가 없다는 말, 이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외교안보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정말 경험이 축적이 된 전문가들을 빼놓고 정파 이익이 최우선인 정치인 불러오고,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정치 교수들 불러 모으고, 영혼을 일찌감치 팔아먹은 일부 관료들이 설치고 있다면 특등 머저리 신세를 이 정권 끝나는 동안까지 절대로 벗지 못합니다. 보선 참패 이후에 내놓은 문 대통령의 짧은 성명, 그 내용을 믿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탁하건대 다른 거 하시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만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1년 동안 꿋꿋이 버티고 그리고 물러나십시오. 그게 국민들이 이 정권, 이 집권자에게 바라는 마지막 당부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외쳐봐야 그분이 지켜줄 가능성은 제로지만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좋았던 봄, 여름이 오기는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다는데 아직도 남북 대화를 열기 위해서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길을 찾고 있다고 하죠.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주장을 멀리서나마 다시 한번 보내봅니다. 지난 봄날 여름날 같이 좋았던 때는 다시는 오기는 어렵다.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딩동댕 지난 여름 바닷가에서 만난 여인 딩동댕 지난 여름 판문점에서 만난 정은 딩동댕 딩동댕 말이나 해볼걸 또 만나자고 딩동댕 딩동댕 여름은 가버렸네 속절도 없이 딩동댕 하고픈 얘기는 많았었지만 딩동댕 딩동댕 너무나 짧았던 그대와의 만남 딩동댕 딩동댕 말이나 해볼걸 또 만나자고 딩동댕 딩동댕 좋은 시절 다 갔네 속절도 없이 딩동댕 딩동댕 말이나 해볼걸 꼭 좀 서울 오시라고 딩동댕 딩동댕 말할 길 다 막혔네 시간만 갔네 시간만 갔네 사 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더니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1년 동안에 글쎄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개선할까요? 개선은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바라건대 북한이 핵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대들과 이야기를 나눌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분명한 입장 한 번만 밝히십시오. 1년 내에 그것 한 번 못하시겠습니까? 꼭 하십시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